먼저 세이세이 오픈 콘서트에 오신 걸 여러분 환영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연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말 그대로 IoT나 뭐 AI, 로봇, 블록체인 이런 말 들어봤죠?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태생부터 글로벌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예측이 가능이 안 돼요. 그럼 어떨까요? 경영의 방식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옛날에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이 경영 방식, 접근 방식을 완전 다르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창업의 생태계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이 말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스타트업 생태계예요. 보시면 정부, 비영리단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식처럼 스타트업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 분야 한 분야 한 꼭지 한 꼭지 알다 보면 내가 성공하는 방식을 알게 돼요. 이게 바로 스타트업의 성공 공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기성세대들이 창업하면 폐가 망신한다 막 이런 말 많이 하고 절대로 부모님도 창업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실패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금 들여서 돈 들여서 할 이유도 없어요. 왜? 정부 지원금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면 예전의 창업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멘토예요. 그 멘토가 누구냐면 바로 엑셀러레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엑셀러레이터를 누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50%가 승부가 벌써 결정돼 버려요. 그리고 속도가 결정돼 버려요. 엑셀러레이터는 특히 팀 매니지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프를 통해서 팀 빌딩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이템도 고도화 시켜드리고 여러분 BM 모델을 어쨌든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프라이머라는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는 굉장히 스타트업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딱 보니까 여기 대표님이 너무나 진정성이 있어. 그리고 1대1 케어야. 소수 정예. 그래서 프라이머에 지원해서 만약에 프라이머에 여러분이 선택이 된다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전문가가 옆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메시업 엔젤스라고 프라이머 계셨던 이택경 대표란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글로벌 진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곳에 갈 게 아니라 스파크랩에 가시면 멘토단이 한 130여 명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글로벌 진출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 사업이 만약에 테크하고 관련이 있어요. 테크 스타트업이야. 그러면 네이버가 굉장히 IT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여기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로 가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류 관련이다 이러면 사실 롯데가 굉장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롯데가 이때까지 읽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여러분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아이템이 게임이야 그러면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네오플라이로 가시면 네오비즈에서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터로 가시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드림플러스도 처음에 63빌딩에서 핀테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테헤란로까지 이제 진출한 지 여기 얼마 안 됐거든요. 여기 14개 층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코워킹 스페이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디지털 노마드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 디지털 유목민 그러잖아요. 제가 요즘 최근에 어떻게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서울에 이틀, 부산에 이틀, 부산에 3일, 제주에 이틀 이렇게
일주일을 매주 돌아다녀요. 그럼 제 사무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가 전국에 다 있어. 그래서 거기서 업무를 봐요. 그리고 한 번씩 뭐 베트남 갔다가 뭐 유럽 갔다가 미국 갔다가 막 이래요. 여러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왠지 아세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창업가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가 옆에 열정적이면 전염이 돼야 안 돼요. 굉장히 전염이 됩니다. 그죠? 그렇듯이 창업가를 만나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열정을 얻게 되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들이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나는 뭐 인도의 발리에 뭐 우붓에 가서 뭐 내가 이렇게 업무를 보고 거기에 해외에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팀도 만들고 아이디어를 내고 스타트업을 만들어 간다. 이런 것들이 바로 코워킹 스페이스의 유래예요. 코워킹 스페이스 중에서 가장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위워크라는 곳인데, 왜 이 위워크가, 우리나라에도 위워크가 들어온 지 2년 만에 한 12개 센터가 생겼는데 한 12,000명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하나의 도시의 왕국을 건설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기존의 사무실의 패러다임을 다 깨버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파괴적 혁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간에 그 이상의 어떤 밸류를 지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공간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강의실보다 훨씬 예쁘죠? 그래서 공간이 업무 공간도 카페 같고 정말 어떻게 보면 더 나아서 클럽 같은, 뭐 놀이 같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위워크라는 곳인데, 2010년도에는 공유 오피스 이렇게 임대 사업으로 시작해요. 이것도 하나의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위리브라고, 여러분 쉐어하우스라고 알죠? 그런 것도 사업을 진출했고요. 그리고 위라이즈라고 피트니스 공간도 열었고요. 올해 이제 완공이 되는 초등학교 위그로우도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창업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워크의 최종 목표는 사람들이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위월드에 살며 다른 사람과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래. 이 창업자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존이 모든 것을 팔겠다는 커머스 제국이면 위워크는 도시 생활의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 도시 제국을 만들겠다. 하나의 어떤 생태계예요.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활을 다 제공하겠다라는 게 얘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패스트5라는 것도 있습니다. 위워크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요. 이 또한 위워크처럼 공유 오피스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어떤 플랜을 들고 있습니다. 패스트 캠퍼스, 그리고 패스트5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들의 영역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디캠프인 것 같아요.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이 이제 펀드를 통해서 만들었는데요. 디캠프가 2014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디캠프 출범 이후로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 같아요. 카우앤독이라고 그 성수동에 있는데요. 근데 카우앤독 뜻이 뭐죠? 소나 개나죠. 네? 개나 소나, 그죠?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부담 없는 공간이다.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데 소셜 벤처를 특화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계속 말씀드리죠. 다 출구가 있어요. 맞죠? 내가 내 업종에 내가 소셜 벤처야. 그럼 여기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테크야. 그럼 네이버로 가는 거예요. 내가 유통이야, 물류야. 그러면 롯데로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보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서 업무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엑셀레이터를 만들고, 거기서 VC나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투자를 받고, 이렇게 하면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세 번째 키워드는 인큐베이터입니다. 여러분 인큐베이터가 일찍 태어나는 애들 보육하는 그잖아요. 인큐베이터, 이걸 이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BI 센터라 그러는데, 인큐베이팅 프로세스는 지금 보다시피 이런 단계별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한번 진화의 버전을 한번 봐봤어요. 예전에는 보면 전통 사무실이었어요. 이 사진에 보면 그냥 사무실만 있는 거예요. 불과 이게 여러분들 한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사무실로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갑자기 여기 인큐베이팅이라는 게 좀 붙었어요. 약간 인큐베이팅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갑자기
이렇게 뉴요크가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또 더 진화를 하면 지금 현재는 이런 엑스레이팅, 교육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타트업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숙박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24시간 우리가 창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쉐어하우스가 또 접목이 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스쿨로, 아까 뉴요크가 위그로우라는 것도 만들잖아요. 그러듯이 스쿨을 만들고, 그게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한 게 이게 도시가 재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리콘밸리 아시죠? 이런 거예요. 실리콘밸리 우리가 스타트업들 뭐 국가가 다 벤치마킹을 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유니콘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우리가 GDP는 다 아시는 거고 GSP가 이제 주 단위의 경제 규모인데요. 자, 이게 실리콘밸리 하나가 이탈리아, 러시아와 뛰어넘어 캐나다와 비슷한 규모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작은 도시 하나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실리콘밸리 하나가 캐나다와 비슷한 경제 규모래. 그 왜 그럴까요?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다 들어오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지방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저출산, 인구가 다 뭐 소멸된다 이런 말하고. 그런데 이거를 극복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스타트업이에요. 이게 스타트업들이 하나의 블록이라고 생각합시다. 블록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건물이 돼요. 맞죠? 그럼 건물이 쌓이면 밸리가 돼요. 그렇게 되면 도시가 재생이 돼요. 해외에도 굉장히 많은 도시 재생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뉴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도시 재생을 합니다. 한 뭐 지역에 10조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도심, 구도심을 개발합니다. 그걸 개발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스타트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 재생이 있어야 돼요. 그 교차점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돼요. 특히 인재와 자본과 기술이 하나의 삼위일체가 돼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뭐 대학, 정부기관, 민간 이런 것들이 각각의 거버넌스가 되고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뭐 혼자 민간에서 잘한다, 정부가 혼자 주도한다, 대학이 주도한다, 이거 안 돼요.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줘야 그 나라가 발전하고 그 국가가 발전하고 그 지역 도시가 재생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스타트업 미디어입니다. 제일 걱정이 뭐냐면 여러분 아이디어죠. 그죠? 아이템이 정말 아이템이 매력적이면 아웃풋은 굉장히 우아합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찾기가 어렵고 또 뭐 팀을 좀 만들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만들 때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가 없는 걸 찾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해외에 있는 아이디어를 잘 벤치마킹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얻냐? 그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바로 여기 스타트업 미디어라는 곳에서 얻을 수 있어요. 이들도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이들도 스타트업인데 이 스타트업 기자들이 뭐 전국 방방을 돌아다니고 해외를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써서 기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 기사를 여러분 한번 쭉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가도 읽어보시면 와, 이런 게 있어? 정말 신기하다. 정말 이거 우리 여기 접목하면 되겠네. 우리 서울에 접목하면 되겠네. 아니면 우리 인천에 접목하면 되겠네. 우리 뭐 제주에 접목하면 되겠네. 이렇게 아이디어가 막 머릿속에 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디어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이쪽에 들어가셔서 정보를 파헤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투자와 벤처 캐피탈인데요. 스타트업을 하면 꼭 원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돈인데 이 자금을 어떻게 투자받느냐, 보시면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예요.
자금을 초기에 투자해 주는 게 바로 엔젤 투자자라 그래요. 엔젤 투자자. 여러분들 엔젤이 뭐죠? 천사죠, 천사. 정말 묻지마 투자예요. 사람 보고 투자하고 어떤 창업가의 진정성, 그 자질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엔젤 투자 조합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겨났고요. 그리고 엑셀레이터도 한 1,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소액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분을 좀 회수를 합니다. 한 3%에서 10% 정도 지분을 회수를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가 피를 섞는다 그러죠. 그래야 이제 함께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벤처 캐피탈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리즈 A, B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10억 이상 투자를 합니다. 뭐 최소 5억, 10억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런 벤처 캐피탈에 이제 투자를 받을 정도면 여러분들 스타트업이 벌써 어느 정도 성장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다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전부 다 이런 스텝 바이 스텝이 있는데, 이 프로세스를 그러면 이 지원기관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창업상환학교 같은 경우도 처음에 들어가면 최대 1억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추가 과정을 하면 또 1억을 또 지원해 줘요. 그리고 거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수료자연에서 또 1억을 대출해 줘요. 저리로. 그러면 3억을 확보하고, 제가 봤을 때는 단군 이래 우리나라 대한민국 진짜 한 스타트업을 해서 한 5억 정도는 지원금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 정도로 해 나갈 수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안테나가 없어요.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제대로 내가 몇 번 출구로 나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고, 나는 망했다니 뭐 했다니 뭐 내가 뭐 이걸 왜 안 되냐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딱 들어보면 알아요. 잘 모르고 있네. 정보를 몰라. 마지막으로요, 기업가 정신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물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스타트업을 출발해요. 스타트업을 시작해가지고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나고 인큐베이터로 가고 엑셀레이터로 가고,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투자를 받은 다음에 이 기업가 정신으로 오는데, 이 파이널 골에서 다 무너져요.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멘탈이라 그러죠. 이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정신이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성공 출구 전략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져요. 제가 그 좌우명으로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운둔근이라는 겁니다. 삼성도 처음에 창고에서 삼성 상회라는 쌀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대기업이 될 수 있었나? 그 길이 뭐냐면, 많은 뭐 인재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창립자의 어떤 기업가 정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운둔근이라는 겁니다. 운이 뭐냐면, 여러분 행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운을 저는 100%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행운을 자기가 기운이 있다 보면, 좋은 기운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행운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 청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너무 똑똑해서 계산을 너무 많이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조금 어리석고 그냥 우직하게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너무 똑똑한 애들은 계산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손해보는 짓을 절대로 안 하는 거죠. 오히려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과 위대한 사람들은 내가 좀 손해보고 배려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도 대안학교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8년 동안 사회공익으로 무료로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면이에요. 뭐든지 커리어 점프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직장에 한 20년 생활할 때 3년 정도는 커리어를 점프하는 구간이 있대요. 그때는 전력 투구하는 겁니다. 뭐든지 내가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할 때, 그때 사람이 성장을 합니다. 자기의 모든 지식도, 이런 지식과 경험과 역경이 동시에 성장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커리어 점프 구간인데, 스타트업에서는 데스밸리라고 합니다. 이 데스밸리가 바로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여러분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그 3년이 30년 갈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근면과 성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둔근이라는 말을 저는 평생을 갖고 저도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로 저 이 말을 카톡 아이디어로 제가 바꾸질 않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가 정신은 곧 인생에서 성공 공식은 기대하고 희망하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계산하지 마라. 바로 행동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스타트업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들이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들이대시면 돼요. 들이대시다 보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물류 쪽으로 스타트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창업 생태계 이거를 접목을 시키면 어떤 경로로 준비를 하는 게 좀 맞을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여기 성공 공식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비 창업자 단계시죠? 예, 예비 창업자 단계시면 뭐 우리가 있는 지금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나 그리고 엑셀레이터나 이런 전문가를 먼저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문가를 찾아서 아이템이 사실은 좀 견고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속 가능해야 되고, 여러분 심사에서 제일 세 가지를 봅니다.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술성, 경제성, 시장성. 예, 이 기술성, 진입 장벽이 높아야 돼요. 맞죠? 기술이 있어야 돼요. 특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성, 아까 정말 많이 팔 수 있느냐, 글로벌 진출 가능하냐, 그리고 경제성, 돈이 되느냐, 수익이 되느냐, 이걸 보거든요.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본인이 보시기에는 잘 안 됐다고 싶으면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그 도움을 받는 게 제일 빨라요. 뭐 물류 스타트업이 됐든 다른 스타트업이 됐든 간에 그런 엑셀레이터들이 있고 또 다양하게 이런 그 전문가 멘토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찾으셔서 길을 가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 멘토를 빨리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의 마지막 자원이라고 하는 팁스를 지원받고 싶은데요. 노하우나 경로 같은 걸 대입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꿈이 야무지시네요. 이제 고등학생이죠? 네, 팁스를 받으려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을 정말 하이패스를 타고 익스프레스웨이 이제 고속도로를 길을 가셔야 되는 건데, 팁스는 구조가 있어요. 지배 구조가 있어요. 지분 구조도 있어요. 그런 구조를 팀을 잘 해야 되고요. 지분도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바로 팁스로 갈 수는 없어요. 그 레퍼런스를 쌓으셔야 돼요. 스펙을. 엑셀레이터, 그리고 선발되고, 그리고 뭐 정부 지원 그 사업에도 선정이 되고, 뭐 그 대학생 그 창업 대회에서 국무총리상도 받았어요. 전체 대회에서도.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하나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지점에 오르면 아 이제 팁스를 가라 그래요. 그럼 그때 하시면 돼요. 네, 꿈은 야무지게 계속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